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며 성장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친 간섭과 기대를 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고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요구를 줄이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또한 가족 모임을 강요하거나 자식의 일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부모 역시 자식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세대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자식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1. 자식의 인생 존중하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속에 지나친 간섭과 기대가 섞이면 갈등과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간섭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들의 선택과 가치관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선택을 지지하고 독립을 인정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식이 인생을 존중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에 대해 많은 경험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결정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자식의 인생에서 중요한 배움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더 잘 알아라는 생각 대신 내 선택을 믿어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의 삶을 설계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직업, 결혼, 생활 방식 등 중요한 결정은 자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합니다. 부모는 단지 조언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최종 선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모든 실패를 막아서는 자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를 통해 자식은 문제 해결 능력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비난하기보다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나누고 지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자식의 삶에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자식이 경험으로 남습니다. 부모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세대의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방식이 자식 세대의 삶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결혼관, 직업관,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자식의 의견을 듣고 부모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고 부모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고 싶어라는 말은 자식과의 소통을 깊게 만듭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사소한 결정까지 관여하는 것은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관심은 자식에게 독립심을 억압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이나 조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경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라는 열린 태도가 자식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려면 부모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수록 자식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모 스스로의 삶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통해 성장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정을 존중하며 실패조차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의 사생활과 경계를 존중하고 부모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2.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되면 자식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식의 삶과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며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자식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고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부모의 요구는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과 자유의 제한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보답해야 해라는 식의 요구는 자식에게 큰 책임감을 강요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보다 부모의 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반복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실망과 비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려는 결과로 이어지며 부모는 자식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요구는 자식의 삶에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생활이나 결정을 자주 간섭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자식의 재정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를 부양해야 해라는 요구는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자신만의 삶을 계획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부모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태도는 자식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노후 자금이나 의료비를 미리 준비하면 자식은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 지원은 요구가 아니라 자식의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자 할 때 이를 감사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의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말은 자식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식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라는 말은 부모의 사랑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의무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감정을 관리하고 독립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왜 너는 내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니와 같은 요구는 자식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자식이 자신이 삶을 편안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작은 도움이라도 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됐어라는 말은 자식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줍니다. 부모의 감사는 자식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요구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와 같은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라는 말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내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자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요구를 줄이고 자식의 시간을 존중하며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느끼도록 돕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식에게 지나친 의존을 피하며 자식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요구를 줄이고 감사와 존중을
실천하며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러한 변화가 부모와 자식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3. 자식에게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와 가치를 평가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며 무의식적으로 비교와 경쟁심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교와 경쟁심은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유발하며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비교와 경쟁심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은 적절히 활용되면 자녀의 발전과 성취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향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과 성취를 보며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과도한 비교와 경쟁심은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과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지나치면 친구와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고 협력보다는 갈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교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학업, 취업 등에서 과도한 압박을 느끼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유한 개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너만의 강점이 있어라는 말은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타인과의 비교 대신 자녀가 이룬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배움이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경쟁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한 거야. 경쟁에서의 승패보다 노력과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도와야 합니다. 실패는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야. 실패의 원인을 함께 분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부모는 경쟁뿐 아니라 협력의 가치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혼자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경쟁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자녀가 타인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너는 너만이 속도로 성장하면 돼. 자녀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하세요. 소셜미디어는 자녀가 과도한 비교를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세요. 소셜미디어에 나타나는 성공과 행복이 모두 진실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나만의 목표가 있어.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삶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 내에서 경쟁보다 협력을, 비교보다 격려를 강조하세요. 우리는 서로 돕고 응원하는 팀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전하는 사랑과 신뢰는 자녀가 외부의
비교와 경쟁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노력과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의 노력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해. 결과와 상관없이 자녀가 도전한 용기를 칭찬하세요.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에 대한 자녀의 생각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너도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자녀가 느끼는 압박과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세요.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은 자녀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이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의 개성과 장점을 인정하며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 스스로 비교와 경쟁심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자녀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과 목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자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자식과 함께 성장하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역할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자식의 변화와 성장을 지켜볼 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며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치관, 관심사,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큽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식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함께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식은 자신의 세계를 부모와 공유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며 자식으로부터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웁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인내심과 책임감을 배우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유연성과 창의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학습은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신뢰를 쌓고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면 관계는 더 깊고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자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성장하려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배움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며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세요.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야 라는 메시지는 자식에게 부모가 함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관심사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식은 자신을 더 잘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스포츠 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해 함께 배우고 대화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의 관심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더 나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실패했을 때
부모는 이를 비난하거나 실망하기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라는 태도는 자식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줍니다. 자식의 실패를 수용하고 격려하는 부모의 자세는 자식이 도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면 협력과 성취를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함께 운동하기, 요리 배우기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같은 활동은 자식과 부모 간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공동 목표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관계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경청하고 부모의 의견도 솔직히 나눌 수 있는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같은 질문은 자식의 관점을 존중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경험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과 함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간단한 DIY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협력의 기쁨을 나눠보세요.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부모를 더욱 친근하고 존경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은 가정이 분위기를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부모가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자식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모를 더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는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자식의 자존감을 높이고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부모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과 함께 보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은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식은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자식의 모든 행동에 개입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부모는 조언자와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면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니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는 태도는 자식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강요하면 자식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방식이 맞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은 자식이 독립성을 방해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제공하세요. 자식과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자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족 관계를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자식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노력을 시작하세요.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은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자식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본래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과 헌신을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사랑의 표현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말이나 행동은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요로 얻어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자식이 부모를 스스로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때 자식은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때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요구는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식이 자신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부모와의 대화와 만남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만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요된 사랑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을 강요당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피하기 위해 연락을 줄이거나 부모와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부모 역시 자식이 거리를 오해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표현될 때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이 스스로 느끼고 표현하는 사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진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신뢰와 애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끼며 이를 통해 부모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랑의 강요가 없는 관계는 자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이는 자식이 부모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자주 연락하거나 만남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또 어떤 자식은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나타냅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진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요구를 하면 자식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작은 행동에도 너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마워라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식은 부모에게 부담 없이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과 우선순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 시간을 낼 때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요구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자발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항상 널 사랑해라는 메시지는 자식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의 본보기가 되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의 강요가 없는 관계에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부담을 덜 느끼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요 없는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진심을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강요 없이도 자연스럽고 진실된 사랑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부모는 자식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면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보여주는 작은 표현에도 만족하며 기대보다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니? 라는 말은 자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과 표현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사랑은 의무가 아닌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순간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감정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깊이 있는 애정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감정과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자발적인 사랑을 기다리는 인내와 이해를 보여야 합니다. 강요 없는 사랑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느끼게 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이 작은 행동에도 감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런 태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비교와 경쟁심에서 벗어나 자식이 자신만이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배우고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때 자식은 부담 없이 진심으로 애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존중과 공감을 실천해 보세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발적인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을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많은 관계와 소통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